안녕하세요. 저는 경일대학교 95학번 홍장현 사진작가입니다. 저는 사실 사진을 너무 사랑해서 사진과에 간 학생은 아니에요. 대학 가려고 시작했던 입장이고 예체능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아버지의 추천으로 시작하게 됐죠. 제 고등학교 때 모든 친구들은 이제 사회체육학과를 준비하던 같이 놀던 친구들 속에 혼자 사진을 아버지 추천으로 체육은 하지 마라 라는 입장이어서 그렇게 해서 했던 게 사진의 시작이었어요. 근데 고3, 고2 때 겨울방학 때 시작했는데 재밌었어요. 멋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시작해서 갔던 게 사진의 시작이죠. 사실 저는 경북산업대 입학을 했고 저 1학년 때 이제 이 학교를 경일대학교로 바꾸자는 데모를 한창 할 때여가지고요. 학교 전체가 동성로에서도 데모를 엄청 했고 사진과 출석률이 워낙에 낮다 보니까 1학년들은 출석 체크를 했어요. 데모에 참가하는 것까지. 예, 선배들이 본인들 안 나오려고 인원수 채워야 되니까 그런 것도 있었고 학교 지금 정문 앞에 진짜 체류탄 차가 와서 1987 같이 체류탄을 쏘면서까지 데모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군대를 제대할 쯤에 이제 그게 통과가 돼서 경일대로 이름이 바뀌어 있는 상황에 저는 복학을 했었죠. 그래서 저는 졸업할 때까지 경북산업대 이제 국립대학교에 싼 학비를 내고 졸업했던 학생이에요. 그래서 입학과 졸업이 다른 이름의 뭔가 학생이기도 하고 대학 4학년 때 교수님들이 저를 이쁘게 워낙에 학교 일을 열심히 안 하다 보니 이쁘게 안 보셔서 사진하지 말라는 충고도 해주셨고 또 학생 입장에서는 교수님 말들을 어겨보는 게 또 학생이 할 일이잖아요. 그래서 더 사진을 열심히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하양에서 엄청 즐거웠죠 저는. 다시 가고 싶은 곳이기도 해요. 내가 외지에 살아본 첫 경험이기도 하고 쭉 서울에서만 살다가 모르는 뭔가 시골 동네에 가서 살아본 지금도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상일 교수님한테 1학년 때 수업을 많이 들었는데 매도 맞고요. 그때는 매 맞아도 당연시되는 분위기였어요. 그게 불과 23년 전이지만 근데 그런 것들이 뭔가 어렵지 않고 당연히 겪어내야 되는 근데 그때 배웠던 것들이 저의 흑백 암시 실기에 엄청 많은 도움을 줬던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제대하고 와서 또 수업들은 제가 좋아하는 건 지금도 저는 항상 그렇지만 좋아하는 건 너무 좋아하고 별로 안 좋아하는 것들은 좀 인생에서 배제하는 스타일이라 학점 봐도 그렇고 내가 좋아하는 패션 사진 실기나 그런 것들은 너무 즐겁게 잘 했어요. 근데 나머지들은 제가 열심히 안 해서 좀 죄송한 마음이죠. 아버지에게 추천을 받았던 순간부터 지금까지도 단 한 번도 내가 공호찬 선생님처럼 파인아트를 해야겠다, 다큐멘터리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오로지 패션 사진 외에는 꿈을 꿔본 적도 없고 지금도 변하지 않을 자신이 있고 그 길만 하고 있죠. 다른 인터뷰에서도 제가 얘기했지만 되게 작고 유치한 뭔가 스스로에 대한 계기 이런 것들이 저는 인생을 좌지우지한다고도 생각하는데 전 진짜 그냥 멋있어서 시작했던 거예요. 17, 18 나이에 세상을 봤던 작은 그 멋이 결국 내 인생을 바꿔놓은 계기가 될 정도의 큰 그림이 되어버렸죠. 사실 1학년 때는 별로 이렇게 친한 친구는 아니었고요. 제가 군대 갔을 때 용빈 씨는 6개월 방위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복학을 하니 용빈 씨는 4학년 졸업반이었고 저는 2학년이었고요. 이제 그 이후에 3학년쯤에 저도 이제 실습을 하고 싶고 뭔가 패션 인더스트리에 가고 싶은데 길은 잘 모르겠고 그래서 용빈 씨가 일하던 스튜디오에 들어가면서 지금까지 인생을 함께 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용빈 씨랑 같이 어시스턴트도 쭉 생활했고 독립도 같은 날 했고 스튜디오를 그때부터 같이 시작했던 계기가 됐죠. 동갑이신가요? 빠른 77년생이니까요. 동갑이라고 해두죠. 아, 예.
저는 이 경북산업대라는 학교가 시내에 있다가 하양으로 처음 이사 온 첫 세대 고학번 세대여서 학교 올라가는 길에 포크레인들 막 있고 학교 공사할 때 이제 입학했던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불편하고 뭔가 고뇌하고 이런 거 전혀 없이 저는 4년 내내 하양이 지금도 그리울 정도로 너무 즐겁게 잘 보냈어요. 그 안에서 소소한 재미도 찾고 술 뭐 너무 술은 사실 잘 마시진 못했는데 술자리에 항상 있던 사람이기도 하고 황금막창이라는 곳을 추억도 있고 뭐 그때만 해도 선배들이 냉면 그릇에 막 소주 주고 이랬으니까요. 근데 뭐 당연히 받아 먹던 세대들이니까 저는 후배들한테 그러고 살진 않았습니다. 예. 근데 그러면서 뭐 술뿐만 아니라 그냥 그 하양에서 우리 사진하는 요 몇 명들이 모여서 우리끼리 맨날 뭐 얘기도 하고 과제도 하고 그 논두렁 바라보면서 꿈도 키우고 이랬던 것들이 저는 전혀 뭔가 내 20대가 불행했다거나 뭔가 서울에 있지 않아서 아쉬웠다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물론 당연히 주말마다 금요일 수업이 끝나면 서울에 와서 또 서울에서의 문화생활을 했겠지만 저는 뭐 그리고 3학년 겨울방학부터 서울에서 어시스턴트 생활을 했으니까 매주 서울을 왕복했던 입장이죠. 그 또한 저도 너무 바쁘고 즐겁게 살았던 것 같아요. 네. 노는 거라는 게 뭐 진짜 백수 생활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거를 하는 것들이 결국 노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시스턴트 생활할 때도 내가 좋아하는 형님들, 내가 좋아하는 나보다 먼저 사진하신 스승님들과 내가 보자를 하고 어시스턴트를 하는 자체가 저한테는 노는 행위였고 사진하는 사람에게 결국 아웃풋을 만들어주는 계기가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노는 거를 좀 강조하는 거죠. 절대로 우리가 공무원들, 회사원들이 우리보다 문화적으로 뛰어난다고 상상하지 않잖아요. 일반 사람들도. 당연히 사진작가들이나 문화예술 계통의 사람들이 뭔가 그런 것들을 더 발빠르게 움직이고 더 만들어가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인이 그런 사람이 돼야지 당연히 문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 라고 저는 지금도 저의 스스로에게 생각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놀이에 대한 중요성을 항상 강조하죠. 네. 네, 사실 뭐 아는 사람이라는 표현 되게 큰 얘기잖아요. 우리가 지나가다 본 사람도 아는 사람일 수 있는데 결국은 저는 이렇게 약간 콘트라스트 있는 것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때로는 모르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내가 안다고 하는 뭔가 거창한 얘기를 할 수 없는 존재들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뒷모습이 나에게 주는 뭔가 편안함 그런 것들이 주는 괴리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을 네, 사실 뭐 촬영장은 지금도 항상 불편하죠. 어렵고 이게 여기서 벌써 제가 어시스턴트 생활부터 시작하면은 한 18년 이상을 이 스튜디오라는 공간에서 이 일 현장에 몸을 담고 있는데도 불편한 곳이에요. 편해지면 안 되는 곳이기도 하죠, 사실. 항상 긴장해야 되고 좋은 사진을 만들려면 끝까지 뭔가 쪼아내야 되니까 그 불편함에 대한 얘기들이었던 것 같아요. 네. 결국은 나는 피사체를 찍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불편함이 주는 나에게 어려움, 내가 만드는 걸 수도 있는 거죠. 그들이 나에게 어렵게 다가온 게 아니라 네, 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젊었을 때는 잘 몰랐어요. 그냥 젊었을 때는 내가 좋아하는 걸 하는 게 내 고집인 줄 알았는데 이제 어쨌든 나이가 먹어가고 뭔가 경일대학교를 나와서 내가 살았던 30대를 지나고 보니 뭔가 인생의 철학적인 면도 많이 무장이 돼가고 있고 이런 것들이 점점 나를 이렇게 쌓아가면서 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들이 결국 내 고집으로 나와줘야지 그 고집을 부렸을 때 좋은 결과인지 아닌지 또 판단해야 되는 또 다른 뭔가 계속 이거를 생각해야 되는 거 그러려면 정말 뚝심 있는 고집이 있어야만 좋은 길을 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좀 하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전 젊었을 때는 좀 뭔가 더 트렌디하고 더 뭔가를 쫓아다녔다면 점점 연차가 쌓여가는 포토그래퍼로서 저는 뭐 70까지 찍고 싶은 사람이기 때문에 점점 내 고집에 대한 관찰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거죠. 내 작업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이 쌓여가야만 내 50대부터 조금 더 훌륭한 고집을 부릴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요.
뭐 제가 뭐 43살 사람이 지금 얘기한다고 20살 학생들이 뭐 전혀 귀담아 들을 것 같진 않고요. 굳이 선배를 이겨봅시다 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네요. 어쨌든 후배들이라는 사람들은 선배 과정을 레퍼런스로 삼을 필요는 없어요. 선배가 간 길을 굳이 갈 이유도 없고요. 그거를 거역하고 뭔가 거스르면서 결국 그 중에 한두 명의 이 엘리트들이 나오면서 세상을 변해가는, 세상을 만드는 길이니까, 아, 저 선배는 저렇게 했으니 나도 저렇게. 이건 정말 5, 60년대에 사는 지금의 젊은이들 같아 보여서 저는 참 멋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90년생들, 이 세상을 지배할 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를 뭔가 욕하고 뭔가 흉보면서 자기 세상을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어요. 네. 흉 봅시다. 뭐 이 얘기를 해주고 싶네요.